개념 원리 84페이지 절대부등식에 관한 내용을 오늘은 수업을 시작할 거예요. 알았죠? 절대부등식은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뭘 절대부등식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까먹었어요? 그렇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절대부등식.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부등식이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항상 성립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겠다는 거야. 알겠지? 이해돼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질이라고 하는데, 자, 84페이지 1번 박스를 한번 보세요. 잘 보세요. A가 B보다 크면 A가 B보다 더 크다. 이해 되겠어? 그럼 너 이면 A 빼기 B는 0보다 크다. 성립해요? 성립하지 않아요? 당연히 성립하겠죠. A가 B보다 더 큰 수니까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뺐을 때 0보다 커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성립하는 내용이겠죠?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그러면 이 명제는 참이 명제가 될까요? 거짓이 명제가 될까요? 참이 명제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대답 역으로 생각을 해도 참이 명제가 되겠죠. 여기 뭐죠? A에서 B를 뺀 게 0보다 크면 A가 B보다 크다 라고 우리가 명제역을 이용해도 쟤는 참인 명제가 되겠죠? 이해돼요? 안 돼요? 그쵸?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그냥 들으면 안 돼. 이런 걸 왜 배우는지가 중요한 거야. 간단한 거지만 왜 배우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A라는 값이 B라는 값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 A가 B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증명하면 되죠? A에서 B를 뺀 값이 0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라 이 말인 거야. 이 명제가 참이기 때문에 A가 B보다 더 큰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을 때, A가 B보다 더 큰 값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을 때는 A에서 B를 뺀 게 0보다 크다라는 것을 증명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보기 2번 같은 경우에는, 자, 보기 2번 같은 경우에는 실수일 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실수의 연산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라는 수는 제곱하면 어떻게 되죠? 실수는 허수가 아니기 때문에 제곱하면 음수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허수는 제곱하면 음수가 돼버리잖아. 근데 실수는 제곱하면 음수가 안 되는 거야. 제곱해서 똑같은 수를 두 번 곱했기 때문에 당연히 양수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실수든 간에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 그치? 이해돼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실수의 제곱의 합은 실수의 제곱의 합. 실수를 제곱한 값에다 실수를 제곱한 값을 더하면 당연히 너가 0보다 크거나 같고 너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제곱해서 더한 값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라고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내용을 지금 보기 2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크다 작다 부등식에서 사용되는 성질들, 증명할 때 사용되는 성질들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A라는 값이 B라는 값보다 크다라는 걸 어떻게 증명한다고? 빼서 0보다 크다라고 증명하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럼 어떤 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어떻게 증명한다고? 제곱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문자를 외우는 게 아니라 모양을 보는 거야. 너네가 문자를 그냥 외워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 무슨 뜻인지 알겠어? 자, 다시 1번은 뭘 의미하는 거라고? 크다 작다. A라는 값이 B라는 값보다 큰지 작은지 증명하고 싶을 때
빼서 0보다 크다라는 걸 이용하는 거라고. 두 번째는, 보기 두 번째는 어떤 식이 0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는 걸 증명하고 싶다면 그 식을 뭘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제곱하는 제곱식의 형태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했지만 완전 제곱식 중요하다 했어, 안 중요하다 했어? 그거 만드는 요령도 선생님이 엄청나게 많이 얘기해 줬잖아요. 그지? 그렇지. 계속 쓰는 거예요. 보기 2번은 어떤 의미다? 네가 0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 제곱을 만들어 보면 알 수 있다. 알겠죠? 좋습니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럼 보기 3번은 이제 약간 응용이 되는데, 자, 이걸 보세요. 제곱해서 더한 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잖아. 그지? 근데 제곱해서 더한 값이 0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너 제곱해서 너 제곱한 거랑 너 제곱한 걸 더해서 0이래. 둘 다 실수인데. 그거 어떤 의미예요? 그렇지. 얘도 0이고 얘도 0이란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이제 명제로 받아들이죠? 너 제곱한 값이랑 실수의 제곱과 실수의 제곱의 합이 0이라면 A와 B 모두 0이다 라는 것으로 받아들여라 이 말인 거야. 3번은 무슨 의미인지 알지? 제곱해서 제곱한 거 더해서 0이 나왔으면 너는 반드시 둘 다 0이어야 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추후에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봤는데 x-1의 제곱과 y 플러스 3의 제곱이라는 완전 제곱식으로 만약에 식이 만들어졌다고 치자. 그리고 이거 두 개 더했는데 0이었다고 치자. 근데 x와 y는 실수야. 그러면 이게 성립하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 x가 1이고 y가 마이너스 3일 때여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라는 얘기야 지금. 보기 3번의 의미예요. 알겠죠? 문자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알겠지?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 보세요. 우리 절대값이 뭐죠? 그렇지, 거리예요. 거리. 거리의 기준은 어디야? 0이야. 0. 원점. 수직선에서는 수직선하고 각국평면상에서 그 원점이 바로 기준이에요. 이해되겠어요? 원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니까 당연히 값은 양수여야 돼. 방향을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숫자의 방향을 주는 것은 양의 방향, 음의 방향을 주는 건 부호야. 근데 절대값은 거리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부호가 필요가 없어요. 부호가 필요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양수로 취급하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보세요. 절대값이 A인 수가 몇 개 있다? 원래 두 개 있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3 그랬어. 절대값이 3인 수가 몇 개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두 개 있는 거예요. 0을 기준으로 양의 방향으로 3만큼 떨어지는 숫자이거나 음의 방향으로 3만큼 떨어지는 숫자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값이 두 개 나와야 되지. 이해돼? 그러면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절대값 A를 그냥 A라고 말하면 됩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왜죠?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얘가 음수이면 결과가 음수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절대값은 항상 양수로 얘기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A가 음수인 경우는 A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절대값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을 얘기하려는데 그냥 마이너스 3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음수면 반드시 양수로 바꿔주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야. 부호를 바꾸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앞으로 절대값 문제가 나오면 그냥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을 값으로 취급하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큰지 작은지를 반드시 병으로 따져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어 없어? 근데 잘 봐봐. 근데 절대값을 제곱하잖아. 절대값을 만약에 제곱했다고 쳐보자. 절대값을 제곱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절대값 없이 제곱한 거랑 똑같은 결과가 만들어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A가 만약에 실수했다고 치면
실수였다고 치면 실수를 제곱하면 항상 뭐가 된다고 조금 전에 배웠잖아. 양수가 된다고 배웠지. 그러니까 절대값 계산했을 때 결과를 양수로 말해야 되는데 절대값을 제곱한 결과랑 그냥 실수를 제곱한 결과는 둘 다 모두 양수의 결과를 갖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절대값을 제곱한 결과도 양수고 그냥 실수를 제곱해도 양수가 될 거니까. 그치? 절대값은 제곱하면 의미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어차피 양수가 될 거니까. 어떤 연산에서? 그렇지. 실수 연산에서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성질을 이해하고 있어라 이런 말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게 되면 이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절대값 A, B의 절대값과 절대값 A와 절대값 B의 곱이 같다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어차피 양수일 거니까. 곱은 부호를 이제 우리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정해지는 그 곱은, 그지? 부호가 정해지는 다음에는 값은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3 곱하기 1이나 3 곱하기 마이너스 1은 어차피 둘 다 3인데 부호가 그냥 마이너스 2 차이밖에 없는 거잖아, 그지? 이해돼 안 돼? 근데 그거의 절대값을 얘기하면 둘 다 3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절대값 A와 절대값 B도 어차피 양수 취급할 거니까, 그지? 이해되니? 진짜로 이해돼요? 따라서 우리는 절대값을 분리할 수 있다 없다? 언제? 곱에서 곱하기 할 때. 그럼 더하기 할 때는 분리하면 돼야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는 건 뭐냐면 A와 B의 합의 절대값과 A의 절대값과 B의 절대값 합이 똑같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죠? 이거는 연산할 때 A와 B의 부호가 만약에 다르면 이 절대값이 줄어버려요. 값이 주는 거예요. 부호가 다르면. 부호가 다른 두 수의 합은 절대값이 작아져. 근데 각각의 절대값 합은 항상 양수로 더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값이 같을 리가 없겠죠. 이해할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조심해야 되는 거야. 절대값을 분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언제? 그렇지. 곱셈이나 나눗셈에서만 분리할 수 있는 거지 덧셈이나 뺄셈에서는 절대 분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까지 염두에 두자. 알아들었나요? 네, 좋습니다. 지금 배우는 이론이 어떤 거를 설명하기 위한 거를 배운 거라고? 그렇지. 증명할 때 사용되는 기초 이론인 거예요. 증명할 때 사용되는 절대부등식 기초 이론. 알았지? 이해되겠어? 자, 그러면 84페이지 2번에 있는 박스도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건데 응용을 잘 해보도록 합니다. 알겠죠? 잘 보세요. 이거 보는 거랑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잘 보세요. 사실 선생님이 이렇게 공부하는 거 진짜 안 좋아하는데 설명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혹시 출제되면 알아야 되니까. 자, 우리가 완전제곱식은 알죠?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은 완전제곱식이 돼야 돼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2여야 돼. 2ab여야지만 완전제곱이 되는 거야. 근데 얘는 ab잖아. 그러니까 완전제곱은 안 된다 이거. 근데 우리가 이 부등식이 절대부등식이라고 그랬잖아. 어떻게 절대부등식 되냐면 너는 3개 더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가 돼 라고 말해버린 거야. 근데 얘가 완전제곱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0보다 크거나 같아지지? 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거야? 이게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 별로 안 좋은 문제긴 한데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증명하는지 보여주겠다는 거야. 알겠죠? 자, 완전제곱 만들 때 선생님 요령이 뭐였어? 한번 기억나는 사람 얘기해. 다 안 보잖아. 뭐 완전제곱 만들고 싶으면 뭘 보죠? 이것만 보죠, 이거. 이걸 보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a제곱은 a의 제곱일 거니까 a 나와야지. 그러면 이 중간에 곱한 값의 2배가 너가 됐으니까. 이해돼? 여기에 와야 될 값은 얘를 2로 나눈 값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만드는 거 요령 배웠었죠? 그래서 a, b를 2로 나눠보세요.
그러면 2분의 1 AB가 되잖아. 그 얘기는 뭐야? 얘네들이 곱한 값이 2분의 1 AB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값은 2분의 1 B여야 되겠죠. 곱해서 2분의 1 AB가 나와야 될 거니까.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다시 전개했다고 생각을 하고 계산해보자 그랬지. 얘를 전개하면 어떻게 되나요?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4분의 1 B제곱 나오죠. 자, 원래 있던 식에는 B제곱이 있는데 이 완전제곱식은 4분의 1 B제곱이 나왔단 말이야. 식의 변형을 우리가 하지 않고 값을 일치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뒤에 뭘 더해야 되면 되겠죠. 얘랑 얘가 똑같아지려면 뒤에 뭘 더 더해야 되잖아. 그 값이 뭐죠? 4분의 3이죠. 4분의 3 B제곱을 더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이 뒤에 이 완전제곱식 뒤에 4분의 3 B제곱을 더한 식은 이 식과 일치하는 식이다, 일치하지 않는 식이다. 일치하는 식인 거야. 선생님이 아까 봤잖아. 뭔가 실수를 제곱하고 실수를 제곱한 걸 더하면 제곱하고 제곱한 걸 더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항상 0보다 커나 같아진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완전제곱식이 돼 안 돼? 안 되는데 두 개의 완전제곱식으로 따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 제곱한 거랑 너 제곱한 걸 더하는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식 자체는 0보다 커나 같다는 걸 증명이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이제. 1번 박스의 2번 내용이 보기 2번 우리 밑에 있는 2번 박스를 지금 설명하는 기초 이론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설명 이해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겠죠. 그러면 왜 저걸 배웠는지 알겠다 이제 나오는 거야. 이렇게 연결해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2번 박스 안에 있는 보기 3번은 우리가 사실은 곱셈 공식 할 때 배웠던 부분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분해를 할 때 곱셈 공식 할 때 어떻게 곱하면 저렇게 전개가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식은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 제곱의 합에 2분의 1을 곱한 식으로 분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곱셈 공식이 있으니까 일단 바로 그냥 쓸게. 왜 이렇게 되는지 알고 싶으면 선생님 설명해주고. 근데 어찌됐든 이렇게 식이 변형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가 뭐죠? 제곱이죠. 얘도 뭐죠? 얘도. 그러면 실수를 제곱해서 더하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항상 0보다 커나 같아져.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항상 0보다 커나 같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인 거예요. 이걸 계산한 식은 항상 0보다 커나 같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자, 벌써 지금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있죠. 자, 이런 내용들은 사실 별 의미가 없어. 진짜 중요한 건 이미 앞에서 다 끝난 거야. 이건 그냥 가볍게 들어. 알았지? 그러니까 선생님 대충 설명했잖아. 너네 나중에 예전에 이거 배웠잖아. 그러고 그냥 넘어가 버렸지. 선생님 스타일상 분명히 디테일하게 설명했을 건데 그렇지 않았잖아. 예전에 배웠으니까 그게 아니야. 지금 여러분들이 84페이지에서 중요한 내용은 증명하는 거야. 쌤 있잖아. 지금 명제라는 단원이라고. 명제라는 단원인단 말이야. 뭘 하는 거예요? 참거짓 증명하는 거야. A가 커, B가 커. 너 증명해봐. 어떻게 증명한다고? 그래! 빼가지고 0보다 크다는 걸 증명하는 거야. 또 어떤 식이 항상 0보다 커나 같다는 거 어떻게 증명할 거야? 제곱 만들면 돼. 이걸 기억하라는 얘기야. 그게 핵심이지. 이런 게 핵심이 아니야. 알았지? 선생님이 그냥 이거는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핵심 이론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넘어가자.